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57,000달러 아래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취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세를 보일 경우에 마지막 저지선으로는 53,000달러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빠져도 여기에서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어떤 점들이 근거로 제시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매도 압력이 강해지면서 장중 4,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지목되는 구간이어서 이래저래 불안감은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곧장 4,000달러 위로 올라선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시세적 흐름만 보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슈들도 잇따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식스 디지털 거래소가 공식 런칭했고 첫 번째 트랜잭션으로 블록체인 레일을 사용하는 1억 6,2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채권이 발행된 겁니다. 스위스의 투자 상품 제공업체인 21셔츠의 경우에는 폴리곤과 아발란체 또 알고랜드 기반의 ETP 상품을 상장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등장했습니다. 세계 78개국 1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41%가 현지 통화보다 비트코인을 더 신뢰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가상화폐가 화폐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바뀌는 것을 보면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이게 누가 강요한다라고 그걸 따르는 시대, 그런 거는 진작 지나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있자면 불안감이 느껴지는 것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순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이기도 한 만큼 여러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의 멤버십 가입이 활성화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게시판 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56,000달러대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후 57,000달러대로 다시 올라서긴 했지만 반등의 신호인지 추가 하락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선을 반납한 뒤에 약세 흐름을 지속해 최근 3주 최저점을 경신했다. 추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 다음 주요 지지선은 53,000달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일봉 차트 기준 상승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구매자들의 차익 실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RSI 지수 역시 아직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존재한다.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경우 100일 이동평균선 가격인 53,000달러 부근이 다음 주요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고 해당 가격대에서는 9월 말과 유사한 매수세 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트의 경우에도 바닥 신호를 알려주는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 지표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강세장의 바닥 가격은 53,000달러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코인데스크와 유사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유명 애널리스트인 크레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라면서 비트코인이 55,800달러 범위 아래로 떨어지고 한 주를 마감할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약세 관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황소 세력이 6만 달러 수준을 설득력 있게 되찾은 뒤에 자신감을 얻거나 아니면 5만 달러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 do or die 이런 방식의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높은 변동성과 6만 달러에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10월 15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후퇴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분석을 인용했는데 렉트캐피탈은 강세장에서의 광범위한 매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도 볼륨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런 지속적인 매도세 이후에는
강한 반등이나 추세 전환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리 우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약세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Buying the dip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점을 환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유명 트레이더인 톰 베이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바닥에 근접했고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저점에 위치하고 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7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약간의 조정을 견디고 있는데 2022년 1분기 10만 달러 돌파를 위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톰 베이지는 앞서 여러 차례 비트코인이 연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망했던 대표적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장중 4,000달러가 깨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지만 곧장 4,000달러 위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심리적인 지지선이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쉬 우페드히에는 11월 16일 이더리움 추가 매도가 이어지면서 10월 1일 이후 처음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인 4,4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11월 17일 보여진 일봉상의 긴 꼬리는 황소 세력이 4,000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20일 EMA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RSI는 마이너스에서 하락해서 약세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더 가격이 현재 수준 또는 20일 EMA에서 하락하면 심리가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트레이더가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50일 SMA를 깰 경우에는 다음 지지선인 3,600달러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일 EMA를 돌파할 경우 약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결국 4,400달러 재돌파 여부가 이더리움의 추세 전환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장의 대장들의 시세가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는 긍정적인 소식들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스위스에서는 식스 디지털 거래소 SDX가 본격 런칭을 했고 첫 번째 거래로 블록체인 레이를 사용하는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1억 5천만 스위스 프랑, 1억 6,200만 달러 규모입니다. SDX가 이번에 발행한 블록체인 채권은 규제를 받고 있는 시장의 인프라를 이용한 최초의 디지털 발행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부여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식스의 글로벌 시장 책임자인 토마스 제에브는 식스 디지털 거래소에서 최초의 토큰화된 채권 발행과 상장, 또 그리고 시장 매치는 앞을 내다보는 분산 원장 기술이 수준 높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시장에서도 매우 잘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 투자 상품 제공업체인 21쉐어스가 스위스 증권거래소 식스에 폴리곤과 아발란체, 알고랜드 기반의 ETP를 상장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1쉐어스가 스위스 시장에서 출시한 암호화폐 ETP는 모두 20종으로 늘어났고 유럽 시장에서 암호화폐 제품은 80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일 라시완 CEO는 단일 자산 ETP 제품군에 폴리곤과 아발란체 또 알고랜드를 추가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암호화폐 투자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윙클보스 형제의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모건 크릭 디지털의 주도 아래 파라파이와 커먼웰스뱅크 등이 참여했습니다. 제미니의 기업 가치는 71억 달러로 평가가 됐는데 이번 투자 자금은 메타버스 구축에 사용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투자 라운드를 주도한 모건 크릭의 제너럴 파트너인 사친 자이틀리는 제미니가 화폐, 금융 시스템, 예술 등 암호화폐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업계 리더 자리를 굳힐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타임지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이더리움 자산을 추가한다라고 밝혀서 주목받았습니다. 타임지의 이 같은 조치는 독자들에 대한 메타버스 교육,
크립토 투자사 갤럭시 디지털과의 파트너십,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결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길 보나 저길 보나 요즘엔 정말 메타버스인 것 같습니다. 타임지는 타임 메타버스 100대 회사 리스트를 발표하고 또 인투 더 메타버스, 이런 이름의 뉴스레터를 발행할 예정인데, 이 같은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한 비용은 이더리움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타임지는 지난 4월부터 비트코인을 보유해 왔는데 여기에 이더리움이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래저래 미국 SEC의 뻘짓에 되도 않게 시달리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피로도를 내비치고 있는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크라켄 등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암호화폐 업계 최대 로비 단체 가운데 하나인 미국 블록체인 협회에 무려 400만 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 블록체인 협회는 최근 크라켄과 디지털 커런시 그룹, 또 파일코인 재단 등으로부터 400만 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일코인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동일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때 200만 달러를 추가로 후원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 협회 이사는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지금은 미국 의회를 향한 로비 능력을 강화시킬 타이밍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나서서 의회를 향해 로비를 계획하는 것은 그만큼 법적인 규제 기준과 제도 자체가 미비한 상황에서 미국 SEC를 중심으로 비상식적인 수준의 규제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의회 내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업계 의견을 반영한 입법이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여지 충분히 존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곧바로 이뤄졌는데, 바로 미국의 초당파 의원들이 인프라법의 암호화폐 관련 조항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패트릭 맥켄리와 톰 엠머 등 초당파적인 의원들은 인프라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2개 조항을 모두 수정해야 한다라면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 브로커의 범위를 좁히고 $1000 이상 거래가 이뤄졌을 때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팀 라이언 의원은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인 감독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기술과 기업들이 금융 분야를 성장, 혁신, 민주화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꽤 의미 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전해졌습니다. 프레미스가 지난 8월부터 76개국 1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1%가 현지 통화보다 비트코인을 더 신뢰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33%가 블록체인의 분산된 특징 때문에 비트코인을 현지 통화보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화된 기관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기준으로 가치 판단을 내리더라도 사람들에게 생각을 주입시킬 수 없다라는 점, 이게 참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걸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숫자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간단치 않다 보니까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에 벌어지는 차익 실현 과정에서의 조정이어서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쭉쭉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지는 계좌를 보면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인 시세 흐름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바라보시면서 좀 더 넓은 시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이 감정적인 뇌동 매매,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이슈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